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발효된 지 5년 만인데 양국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최대 쟁점은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TA 개정 쟁점과 이해 득실을 분석했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오늘 귀경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상행선 정체는 내일 오전 2시를 넘어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범의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수사당국이 입국한 그의 여자친구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난사범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균형을 맞추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M의 첫 소식 갈태웅 기자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 5년여 만에 개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FTA 2차 공동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측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의 제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 양국의 개정 협상 개시 발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개정 문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And I'm encouraged by President Moon's assurances that he will work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이런 만큼 협상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폐기까지 거론하는 미국의 강한 의지에다 북핵 문제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북핵 리스크로 인해 한미 안보 공조가 중요한 때에 이를 담보로 다시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의 마이웨이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전략에 대해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는 각각의 실정법에 맞게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협정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이 정해지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무섭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의 현행 법률은 외국과의 통상조약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와 국회 보고를 거쳐 협상 개시를 선언합니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의회 통보와 연방관보 공지, 협상 목표 공개 절차를 거치는데 전면 개정이 아닌 일부를 고칠 때는 의회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면 개정을 선택하면 90일 전까지 미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을 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부분 수정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 분야는 한미 FTA에서 다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폐기하는 절차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일정 부분은 또 우리가 또 더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협상 과정을 거쳐서 재협상의 어떤 개정을 통한 재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후 미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협상 개시 통보 여부가 미국 측의 진위를 파악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무섭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될 분야는
자동차와 농산물로 꼽힙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836억 원의 순이익을 냈던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은 올 상반기 첫 적자를 냈습니다. 관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5%의 관세가 부활한다면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FTA 개정 협상에서 첫 도마에 오를 분야로 자동차가 꼽힙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80%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가 부활되면 미국의 자동차 기업도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농산물 분야에 추가 관세 철폐 요구도 거셀 전망입니다. 현재 관세가 남아있는 농산물은 소고기와 닭고기, 사과 등 500여 품목. 이들 농산물의 추가 개방 여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경우 무역 적자 확대는 물론 농민들의 피해도 커지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산물의 어떤 품종 다양화 혹은 이제 농산물 품질의 고급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이나 법률 등 서비스 교역에서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 부분에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국익 중심의 철저한 협상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한미 FTA 개정에 임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드린다며 이를 위한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도 논평을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히 검토해 국익을 지키고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꼴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휴가 아직 남았지만 고향을 다녀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지금 이 시각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 돼서야 정체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황 강병호 기자입니다. 오후 들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하행선 정체는 오후 7시를 넘어서면서 상당 부분 풀린 상황이지만 서울로 들어오는 길은 정체 구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입니다. 서울 방향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신갈 분기점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까지 차량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정체의 길이가 깁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 나들목입니다. 차량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여주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차량들이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 휴게소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 부근에서 만나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도 차량 정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을 출발하시면 서울까지 8시간 반, 목포에서는 9시간, 강릉에선 6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 정체는 자정까지 이어지다 내일 오전 2시를 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오늘 자정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역대 가장 긴 추석 연휴의 엿새째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연휴에 놀이공원이나 민속행사장마다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할아버지 품에 안긴 채 전통연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난생 처음 만드는 전통연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들에게 연 날리기를 가르치는 아빠의 고군분투가 펼쳐집니다.
마음과 다르게 따로 놀기만 하는 연애 속상하지만 도전은 계속됩니다.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무 못 날려가지고 지금 속이 너무 상합니다. 날릴 때까지 한번 가르쳐가지고 한번 뛰어보려고요. 민속놀이하면 빼놓을 수 없는 떡매는 어린이 차지입니다. 자기 키만한 떡매를 이기지 못해 엄마 손을 빌리는가 하면 어느새 나타난 소년 장사는 떡매를 힘차게 내려치며 맛있는 상상을 자극합니다. 떡도 먹고 떡매치기도 하고 향교도 오고 일석삼조여서 좋았어요. 도심 유원지는 나들이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놀이기구를 탄 채 지르는 즐거운 비명은 물론 따뜻한 가을 햇살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주들이랑 3대가 와서 따뜻한 게 또 놀기에는 아주 좋아요. 재밌어요. 기나긴 추석 연휴 엿새째 335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분주했던 도심. 가족과 친구와 함께 저마다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역대 최장 연휴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살인 개미로 불리는 외래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유입 경로나 여왕 개미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정부는 추가 확산이나 유입을 막기 위해 예찰 지역을 34곳으로 늘렸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인천항입니다. 곳곳에 땅을 파고 개미들이 좋아하는 먹이와 약품을 넣은 뒤 덫을 파묻습니다. 외래 붉은 불개미의 서식지를 찾고 혹시 모를 추가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육포 냄새로 개미를 유인하게 돼서 개미가 이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개미가 빠져 죽게 됩니다. 부산항 간만부두에서 최초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왕개미의 행방이나 유입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 여왕개미가 알을 더 낳지 않고 이미 죽었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34개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예찰 지역을 늘린 이유입니다. 부산항 간만부두에 대한 조사는 어제까지 74%가 끝났고 오늘 일제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붉은 불개미의 추가 발견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검역당국은 개체 규모가 초기 단계 군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이 안에 아예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서식이 안 되도록 유입이 안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차단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붉은 불개미의 독성은 말벌이나 꿀벌보다 낫다며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막연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빅3 가운데 하나인 인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후보군이 뛰고 있는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현재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인천 첫 여성시장을 노리는 홍 구청장은 올해 말 구정 운영 경험 등을 담은 저서를 출간하며 지지세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출마가 유력한 박남춘 인천시당 위원장 역시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얼굴 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을 향해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는 등 곧 있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편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선 또 삼선의 홍영표 의원과 재선인 윤관석 의원, 그리고 김교웅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당내 경쟁 후보가 없는 가운데 유정복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유 시장은 부채 감소를 치적으로 강조하며 인천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선 문병호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문 전 의원은 올해 말까지 인천의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며 인천 비전 제시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바른정당에선 지난 인천시장 선거를 준비하다 중도에 포기한 이학재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선 최근 선출된 김웅호 인천시당 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